실패한 협상과 중국 방문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날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 핵심 관계자들을 모아 이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최대한 비밀리에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그들은 백악관 상황실로 이동하여 비밀리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직후 같은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이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군사행동 재개에 긴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일요일 저녁에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이란을 위협했고 트럼프 본인이 말하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비유가 아니라 군사적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연대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덧붙이자면 트럼프 측에서는 아직 대화를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술책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즉, 오늘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프레플라이 플랫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외국어 온라인 튜터 플랫폼으로 약 10만 명의 선생님과 9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예를 들어 해외 이민 생활 중이거나 독일어, 영어, 폴란드어 등 어떤 언어든 배우고 있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점은 지금 첫 수업에 50% 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 알렉세이 피치에서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다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본인이 전날 가장 가까운 참모들과의 회의 직후 바로 엑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란에 남은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들은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더 이상 백악관 내부자의 정보가 아니라 트럼프 본인의 공식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말 뒤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토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팀을 소집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팀 구성이며 이 만남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골프장에서의 만남은 이후에 일어난 일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두 명의 미국 관리가 이미 오늘 화요일에 트럼프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소집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극비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상황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입니다. 빈 라덴 제거 작전, 이라크 전쟁 개시, 시리아 미사일 공격, 이란과의 전쟁 시작 등과 같은 결정들이 내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토론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아마도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의 회의일 뿐이고 트럼프가 그냥 새로운 위협만 쏟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군사행동을 상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도 이미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보낸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그 답변을 즉시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오늘 알자지라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이란 공식 역사학자의 인용문을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답변은 특히 레바논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워싱턴과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란의 답변에는 호르무즈 해협 협상, 핵 프로그램,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인들은 먼저 제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자고 합니다. 이란은 그들의 평화 계획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최종 평화 계획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거래에 서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래를 체결한 다음 여러분에게 전혀 관련 없는 서류를 보내옵니다. 결국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트럼프는 소셜 네트워크 트루th 소셜에 두 개의 게시물로 답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47년 동안 장난을 쳐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답변을 읽었습니다. 이란 대표처 답변을 방금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렇다뇨. 이란 통신사 타스님은 백악관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해 이란산 석유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란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유롭게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몇 년 동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이미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른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임시 제재 해제를 또 한번 연장하게 됩니다. 만약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도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란의 제안이 트럼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 문제를 설명합니다. 즉, 미국의 14개 조항 제안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며 최소 12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핵시설 해체를 거부했고 우라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함께라면, 또 당신이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걸 알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주요 모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입니다. 이란 정권에게 이 갈등은 존재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갈등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란 희망은 미국의 개입 감소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세계적으로 긴장 고조에 대한 기대를 형성합니다. 다음에는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다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석합니다. 인용문.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한다면 이란과의 새로운 수직적 긴장 고조의 순환을 예상해야 하며 이란도 자신의 대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페르시아만 여러 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상대로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긴장 국면이 시작됐으며 석유 시장도 벌써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요일 성명 이후 거래 시작과 함께 브렌트유 가격이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미 1배럴에 111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가격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11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전쟁 소식에 즉시 가격을 올립니다. 이제 이란도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테헤란에서 보도한 CNN 리포트의 인용문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라바시에서는 민간인들에게 무기를 배포하는 공공 배급소가 등장했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그 외 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란 당국이 국민들을 추가적인 충돌에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학원장에 설치된 천막 중 한 곳에서 우리는 검은 차도르를 입은 여성이 AK-47 소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그녀에게 이 무기를 조립하고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는 후손은 국영TV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러 채널에서 진행자들이 자동 소총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국 오포크 진행자 하세인 하세인이는 생방송 중 이슬람 혁명 수비대 부대에게 교육받은 뒤 스튜디오 천장에 총을 쐈습니다. 특히 채널3의 진행자 모비나 나시리가 양손에 돌격소총을 들고 시청자들에게 연설한 장면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반학 광장에서 보내온 이 무기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미국과 국제연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갈등 격화의 위협은 이란 내부의 갈등을 외부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주 하는 허세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설득하려는 시도는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주 하는 허세는 단지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제3의 길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